안녕하세요. 안철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플러 효과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서는 23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플러 효과는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파원에서의 진동수와 실제로 관측자가 파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는 진동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느껴지죠. 왜냐하면 사이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있다는 것은 나한테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구급차가 제 차를 이제 지나갈 때는 사이렌 소리가 좀 점점 더 작게 들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진동수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구급차에서 발생하는 사이렌의 음은 일정할 텐데, 그게 나한테 다가올 때와 나로부터 또 멀어질 때는 이러한 진동수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도플러 효과의 핵심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팽창과도 연결을 지을 수가 있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음원의 속도 또는 이제 관측자의 속도, 또 소리의 속도 이런 등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최소한으로 압축시켜서 한 번에 그냥 적어드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를 하면 크게 적색 편의 형상과 적색 편의, 그 다음에 청색 편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적색편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했을 때 원래 위치를 해야 되는 선의 위치보다 약간 붉은색조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파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청색편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선의 위치가 푸른색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 것이다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에서 속력이 일정했을 때 파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은 진동수가 작아졌다는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적색 편의는 진동수가 작아졌다. 또 청색 편의는 반대로 진동수가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동수가 작아진다는 것은 소리로 따지면 음의 높이가 낮아진다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낮아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커진다는 것은 바로 음의 높이가 높아진다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구급차에서의 사이렌 소리를 말했듯이 즉 나한테서부터 다가오고 있을 때는 진동수가 높아져요. 높은 음이 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작아지고 있다, 소리의 음이 낮아지고 있다,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다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한눈에 보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팽창 같은 경우도 지구 주위에 있는 별빛들의 스펙트럼을 관측한 결과 적색 편의 현상을 보고선 우리로부터 다들 멀어지고 있구나. 바로 우주는 팽창하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을 지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도플러 효과에 의한 진동수 변화가 나와 있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관찰자가 있고 또 음원이 있고, 음원이 다가올 때, 관찰자가 다가올 때, 음원이 멀어질 때, 관찰자가 멀어질 때라고 하면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페이지 241페이지 보시면 가운데에 도플러 효과의 일반적인 관계식이라고 해서 하나로 이렇게 모여있는 식이 있을 거예요. 그 식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나머지 것들을 외우고 있다기보다는 저도 이 가운데 나와 있는 요거 하나, 모여있는 이걸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식의 활용법은 우리가 문제 풀이 때 사용하는 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충격파가 나와 있는데요. 이 충격파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결국 음원의 속도가 음속보다 큰 경우에 바로 이러한 장벽을 뚫고 지나가면서 커다란 소닉붐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거든요. 결국 예를 들면은 뭐 제트기라든지, 그러니까
음속보다 빠르게 운동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제트기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관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소리의 속력과 음원의 속력의 비를 가지고 마하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하수가 3이다 라고 하면 음속보다 3배 빠른 음원을 표현할 때 마하수가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